존재 숲에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랑시에르는 1990년도에 오포크 디 폴리티크,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를 출간하고요. 그 이후에 또 정보판을 내는데, 여기에 근거하여 정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예도는 랑시에르에 대한 강의를 체계적으로 2개를 했습니다. 랑시에르의 존재론, 그 다음에 무지한 스승, 뭐 이런 강좌들을 했는데, 오늘은 아마 랑시에르의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그의 정치학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전에 예도가 서양 철학을 강의하는 자로서 동양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그죠? 이게 이제 양쪽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예도가 채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코리안 아슈람이라고 있어요. 그 채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동양 철학, 특히 인도 철학과 중국 철학, 요즘 노자 강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150개의 강의가 충실하게 내용에 원문에 입각하여 수행된 강의들이 150개, 상당히 많죠. 그죠? 이명권 형님이라고 하는데, 얘도는 거기 가서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거기 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정치하면은 뭔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분할을 재분할하고, 또 공동체를 잘 무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우리는. 그죠? 뭐 틀린 게 아니죠. 당연히 국민은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인을 우리가 잘 뽑았을 때 나라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뭐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된다. 그죠? 잘 뽑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에 대한 사고를 우리는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은 어떤 당이 다 옳고 또 다른 당은 안 된다.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런 건 20, 30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어떤 그러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젊은이들은요. 그런데 뭐 붙잡혀 갖고 누구 이렇게 해서 무리 본능에 따라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거는 냉소적으로 보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니체처럼 그냥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초인의 삶을 사는 듯한 그게 이제 21세기 젊은이들의 특징인 거야. 그게 어떻든 간에, 그죠? 책임은 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 붙잡혀서 그거를 위하여 뭔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거기에 빠져서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거로부터는 지금 거리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존재론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랑시에르의 정치학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정치론. 이 세계는 실제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죠? 르레엘. 이 실제적인 것은 두 개의 축을 갖고 있어. 첫 번째가 르 네세세르, 필연적인 것. 두 번째가 르 포시블, 가능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가능적인 것은 서양 철학 전통에서, 그죠? 해석되어 온 뭐 잠재태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이런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야. 랑시에르의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가능적인 것, 르 포시블은 어떤 현실이 아직 되지 않는 잠재적인 것, 어떤 힘, 이런 뜻이 아니야. 이미 어떤 사건으로서 일어났고 현실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왜 가능적인 건지 알아? 왜 가능적인 건가 하면은 정치가 아니면 폴리스가, 이 경찰, 치안 이런 뜻인데, 랑시에르의 사유에서 폴리스는 지금 국가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시에르의 철학에서, 정치 철학에서 라 폴리티크, 정치는 폴리스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르 폴리티크는 운동성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개념. 그러니까 폴리스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거기에 불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해방된 주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 그게 정치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배와 통제, 하버마스적인 체계의 개념, 체제, 제도,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은 다 폴리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루고 감각적인 걸 분할하고 지성적인 걸 분할하고 특정 인간을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신분적으로 분할해서 문제가 없게끔 합의를 도출하여서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은 랑시에르 철학에서는 폴리스에 들어가. 치안이야. 경찰 치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의 개념이 폴리스야. 랑시에르한테서는. 응? 그럼 정치적인 것은 뭐냐? 이러한 폴리스에서 질서를 잡고 정치행위를 통하여 정치인들이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들을 나누어서 분할하고 사람들을 질서 잡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끔 합의를 도출하고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폴리스인 거예요. 그럼 정치는 뭐냐? 정치는 이러한 필연적인 것의 질서에 들어가서 불화를 통하여 질서를 잡다가 보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은폐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겠죠. 목 없는 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겠죠. 그래 공동체가 돌아가거든. 응? 그 다음에 그들의 목소리는 억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 반기를 든 자가 바로 랑시에. 평등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추구겠죠, 그죠? 과연 평등한가? 그래서 정치적인 것, 르 폴리티크라고 하는 개념은 이 고착된 어떤 권력이 나누어 놓은 어떤 분할된 것, 질서 잡혀진 것, 그래서 이 질서를 잡다가 배제시킨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역동적 움직임이 르 폴리티크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방된 주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는 노동자를 노동자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고에서 못 벗어나요. 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노동주다. 대기업 간부다. 이런 식으로 분할돼 있잖아, 사회가.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는 고정관념인 거야. 과연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 노동자는 그럼 영원한 노동자야. 이런 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게 바로 랑시에르. 노동자도 시를 쓸 수 있고 철학책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어. 인간은 누구든 지적으로 평등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얘도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혁명을 이끌어가는 인텔리겐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 오는 게 바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자가 따로 있고 프롤레타리아는 따라가는 이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전환점, 알티세르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랑시에르잖아, 그죠? 분할. 나는 용접고, 그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 대학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응? 그래서 나는 못 배운 자, 가방끈이 짧은 자, 이거 다 사회적 분할입니다. 이런 걸 고착시켜서 질서화 잡는 게 치안의 정부라, 권력이에요. 응? 이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나는 노동자다. 뭐 노동자가 자기 저거야? 나는 교수다. 그럼 노동자의 어떤 노동 없이 교수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 응? 사고의 전환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권력이 어떤 특정 인간 집단을 노동자다라고 규정하고 저들은 평생 노동만 하는 자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붙잡아 놓은 게 바로 필연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Le nécessaire. 그럼 가능적인 것은 뭐냐? 가능적인 것은 이렇게 규정하면서 배제시킨 거야. 그게 현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현실 안에 이미 뭐야? 발생한 거야. 이미 존재하는 거야. 단지 권력이, 치안 권력이, 폴리스의 권력이 그런 방식으로 분할을 해놓은 거라고. 응? 그럼 정치는 뭐냐? 이런 분할에 대하여 정치적인 것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것을 해체하고 스스로 해방된 주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나도 화가가 될 수 있다. 나도 지성을 갖고 있다. 나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오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정치는 지금도 우리는 이런데 잡혀 있어. 노동자들, 돈 없는 자들, 자본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의 편에서 내가 그들을 돕는다. 아니요, 그거가 안 돼. 그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그러한 고착화된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의 현실태, 그 필연적인 것을 스스로 깨고 해방된 주체로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정치는 뭐야? 필연적인 것 안에서 권력이 배제하면서 분할해 놓은 가능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권력이 분할해 놓은 것. 그 다음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소음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바람소리로 억압해 놓은 것을 풀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농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나인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노를 말할 수 있는. 이 해방된 주체의 기본적인 자세야.
지금은 집단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뭐 뒤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셀 푸코가 탁월하게 현대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저항 방식을 보여줬잖아요. 들레즈도 그렇고 랑시에르도 거기에 서 있는 거야. 다른 방식이지만 저항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랑시에르의 철학적 존재론에서 이 세계는 르레엘,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걸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그 두 개의 축을 갖고 있어. 르 포시블, 가능적인 것, 르 네세세르, 필연적인 것, 이 두 개의 축을 갖고 있는데, 이 필연적인 거는 기존 질서가 기존의 권력이 분할해 놓은 거야. 가능적인 것은 뭐냐? 이미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독특한 사고인 거야. 이게 랑시에르야. 이미 있는 거고 이미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권력의 분할에 의하여 보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억압된 목소리로 배제된 거예요. 스스로 해방된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동자니까 도움받고 국가가 주는 그냥 언제든지,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니까 동정을 받아. 이런 상태에선 해방은 그죠? 지성인만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성인이라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되고, 스스로의 오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의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야. 이 평등으로부터 정치가 나오는 거야. 기존 질서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필연적인 것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힘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프랑스의 68혁명, 그죠? 이건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계속 번져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시기를 기점으로 일어났던 여성운동, 흑인운동, 뭐 이런 거, 아랍의 봄, 월스트리트 점령, 세계적 사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서구 유럽의 어떤 상황, 북미의 어떤 서구 중심적인 그런 것에 대한 반기들, 지금은 많이 전도됐죠, 그죠? 독특하게도 이것이 뒤집어지는 데에 서구 지성인들이 역할을 했다는 것도 코미디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기 반성이잖아, 그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비판되고 그런 서구 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해체됐죠, 그죠? 지금. 그럼 이런 것들을 필연적인 것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68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의 상황의 조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랑시에르.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필연적인 것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의 역사적 조건을 분석하는 걸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랑시엘의 탁월한 사유는 반대쪽에 있어. 그런데 이것을 르포시블 가능적인 것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68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치안의 권력이, 폴리스의 권력이 질서 잡아놓은 것으로부터 해방된 유일한 가능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조건을 분석해서 그게 원인이고 68 운동이 결과로 일어났다. 이렇게 나가면 결국 치안의 존재론적 힘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 질서에 충실하게 역사를 분석하는 걸로 그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가능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해방은 언제나 역사의 실제 안에 들어있고, 혁명은 언제나 그 실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치안이 질서를 잡아놓은 것에 대하여 정치는 언제나 그걸로부터 해방된 주체들을 일깨우면서 그 필연적인 것을 가능적인 것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봄으로써 매 순간 존재의 질서는 다른 가능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조금씩 이해가 되죠. 정치는 뭐냐? 정치는 언제나 가능적인 것, 배제된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하고 억압된 목소리를 들려지도록 하고 보이지 않도록 은폐된 것을 탈은폐시키는 이런 행위인 거예요. 그게 정치는 뭐야? 집단적으로 내가 무슨 당에 속해서 시위를 한다? 내가 무슨 어느 당을 서포트하니까 그게 정치행위다. 이런 사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됐어. 집단적 혁명, 인류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로 나누는 이런 집단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는 이제 개인의 어떤 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거철이니까 마치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도 있고 그렇겠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그죠.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거는요, 상당히 많은 폐해를 갖고 있어. 그런 운동을 통하여 이거 다 잡아갖고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행정이 체계의 어떤 그 힘이, 체제의 힘이 생활 세계를 침입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삶을 요청하냐.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은 그죠. 미셸 푸코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인 미셸 푸코부터 개인적이고 교묘하고 전략적이어야 된다.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치안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감각적인 것과 나의 사회적인 신분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분할했는지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누구든. 그래서 정치적인 것은 평등을 전제할 때 가능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돼. 에? 나는 노동자니까 일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되고, 나는 예술가니까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 나는 행정가니까 행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건 전부 다 상징계의 질서가 그죠? 분할해 놓은 거야. 그죠? 누구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항으로부터 레지스턴스로부터 비로소 그죠? 해방된 주체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해방이 옛날에는 뭐야? 어디에 참여하고 시위를 할 때만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는. 아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존재론적 거기에서, 나의 삶의 위치에서, 그죠? 그 분할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저항해야 돼. 일평생 노동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일평생 빵을 만들면서 살아야 돼. 일평생 그 자기 직업이에요. 그 직업이죠. 그런데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 누구든 자기의 지성을 통하여 어떤 사회적 분할로부터 그죠? 다른 방향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은 시작되는 전략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역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게 다 환상이라는 게 드러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집단은 저 집단보다 선하다, 전체적으로 어떤 집단은 정의롭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죠? 집단은 도덕적일 수 없어. 이 역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응? 집단으로 가게 됐을 때에 그 나타나는 상황은 그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건가? 정의만큼 해석학적인 게 없어. 응? 누구를 위한 정의야? 내가 행한 건 정의야, 그죠? 그런데 타인이 볼 때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관용을 베풀었는데 타인은
노예와 같은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가 뭔데 관용을 베풀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의는 상당히 해석학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이것이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저항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 오히려 현대사회. 19세기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추종하고 그 정치인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것이다. 이거 다 환상이에요. 그 사람의 정책 실행 능력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좋고, 그래서 특정 정치인을 국가의 신화 창조와 같이, 그죠, 만드는,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국민에게도 그렇고. 저항의 방식은 상당히 개별적이어야 돼. 푸코적으로 미신물리학적이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랑시에르의 철학과 맞아떨어져. 필연적인 것의 질서 안에서 균열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느 지점에서 불평등이 조장되는지. 지금도 대한민국 상황에서 좌파들은 뭐 노동자, 돈 없는 사람 이래갖고 도와준다 그러고,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치안의 분할이겠죠. 그죠? 언제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스스로 해방된 주체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우리 당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정말 유치하죠. 그죠? 이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랑시에르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지점도 아니에요. 합의를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까지는 만들어내도 거기에서의 불평등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개인의 어려운 사람들, 억압받는 자들, 목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이 그럼 특정 정당의 어떤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특정 정당으로부터 도움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야.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이게 바로 랑시에르 철학이 가르쳐주는 핵심적 개념인 거예요. 지성적으로 다 평등해. 내가 어떤 정치인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당이 아니요라고 말해서 내 편을 들어준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야. 농을 말해야 거기서부터 해방이 열려지는 거야. 해방의 주체와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치안의 분할, 감각적인 것, 지성적인 것, 신분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분할에 대하여 다시 사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능적인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능적인 것은 언제나 이미 존재했으며 지금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게 바로 랑시에르가 가르쳐주는 핵심적 개념.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어야 돼. 그죠? 치안의 권력이, 행정 권력이,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이 조화라는 개념 아주 싫어요. 랑시에르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면서 산다. 지랄하지 말아라. 그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열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해방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의 행위 자체가 일평생 어려운 자, 힘든 자, 도움받아야 될 자로 고착화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은 돈도 지꺼도 아닌데 뭐 도와준다 그러고 그러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기에 고착돼 갖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 도움 받아야 될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혁명의 주체와 혁명의 어떤 따르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이런 걸 본 게 바로 랑시에르. 여기에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철학의 길로 갔던 게 랑시에르예요. 살아있는 좋은 철학자입니다. 미셸 푸코로부터 시작된 68 혁명의 시기에 태어난 파리 8대학교, 그죠? 푸코가 나오고 콜레주 두 프랑스 교수로 가면서 한 1년 정도 있었어. 철학과 학과장으로. 그때 들레즈를 불렀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갔고, 콜레주 두 프랑스로 간 이후에 푸코가 들레즈도 왔고, 랑시에르도 여기에 참여. 저항하는 선생이 있으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너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선생은 그거를 박수를 보내야 돼. 물론 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를 말하라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그림을 그리라. 노동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 어느 당이 노동자를 옹호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는 언제나 이미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저항은 언제나 나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라. 스스로 생각하라. 예도도 맨날 그러잖아요. 예도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1차 자료 강의를 하든 철학 강의를 할 때 생각해보라고 맨날 그러잖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해방은커녕 언제나 동정을 바라면서 나의 삶을 한탄하면서 없이 살아도 생각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언젠가는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된 자 역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정치인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참여할 수 있어. 분할의 균열을 내면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생각함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 그는 시위 현장에 참여하든 정당 행위에 참여하든 어떤 것에 참여하더라도 스스로 해방된 자는 아니라 들러리죠, 들러리.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다.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자를 들러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정치적인 것의 핵심적 개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오늘, 그죠?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